그렇다면은 제품 자체, 그러니까 연과 자체를 개발하시는 거 외에도 고객들이 패키지를 통해서 느끼는 경험까지 어떻게 설계를 하신 건지. 네, 그거는 네, 개인적으로는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뭐 요즘에는 고객 경험 설계라는 단어가 되게 뭐 많이 쓰이긴 한데 네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먹는 것은 시각적인 부분부터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는 표현처럼 그냥 실제 저희 고객이 선물 패키지와 간식 패키지를 이제 가격이 다른데 시켰을 때 왠지 선물 패키지가 더 맛있게 느껴져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경험 설계의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어떤 미각적으로, 그러니까 눈요기에 예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좀 했죠. 왜냐하면 이 제품 자체가 뭐랄까 좀 평이하잖아요. 이 뭐 캐러멜이라고 하는 이제 모양 자체가 손가락 이렇게 같이 생겼고 길쭉한데 사각 형태를 띠다 보니까 이 제품 자체로는 뭔가 요즘 말로 따지면 인스타그램업을 한 요소가 조금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살릴까 하다가 한국적인 저고리 앞섬에서의 포장 기법 그리고 뭐 심볼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전통 매듭인데 전통 매듭도 또 어떤 연결이라는 가치를 좀 표현하고자 했거든요. 근데 그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앞에서 제품을 묶는 걸, 이건 뭐 드셔보시거나 찾아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품을 끈으로 이제 한번 묶는 과정 이런 것들 다 이제 연과를,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부드러운 과자지만 그 연과점 하루에서 연과점의 연과점은 인연을 맺어주는 과자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브랜드 측면에서 좀 녹여내고자 어떤 끈을 사용한다든지 이제 매듭이라는 심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연과점 하루를 이야기를 듣고 연과를 검색을 해봤었어요. 네, 저는 그게 제비집인 줄 알았어요. 제비집을 연과라고. 연자가 제비 연자. 제비집 과자.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싼 걸 드릴 만한 여유는 없어요. 아니 제비집 과자가 더 비쌀래네요. 여튼 중국 요리 중에 제비집이라고. 이거 있구나. 엄청 비싸요. 그 태국 네네. 절벽에서 따오는 건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제비 같아서 뭐 철새처럼 다시 온다라든가. 제비 같은 표현이 조금 이제 다시 돌아오는 회기에 회기에서 돌아오는 이런 연어 거라든가. 같아서. 혹은 또 제비가 집을 짓는 집이 또 마음 착한 사람이 사는 집에 집을 짓는 데잖아요. 행분해죠. 네네. 그래서 그 제비가 집 짓는 가게 이런 데인가. 뭐 그런 생각들을 했지. 그 연과가 이 연과일 거야, 먹는 연과라고 생각을 사실은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합치면 새로운 뭔가의 장르를 만드신 거네요. 바꿔 말하면은 이제 앞으로의 세대들은 MZ 세대는 연과라고 하면 연과점 하루에서 만든 이 캐러멜과 비슷한 느낌의 한과를 연과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역사를 새로 쓴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요즘 친구들은 키보드보다는 화면 터치가 익숙한 것처럼 한과는 이런 거야라고 새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카롱이 한과가 될 뻔했어요. 그렇죠. 뭔가 여러 가지 전통 문양을 넣은 마카롱이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저도 이번 추석에 그런 마카롱과 연과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유니크해서 연과를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자리, 이게 우리가 인터뷰 일을 모신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가 뭐 고객 감사 대잔치 이런 데 와 있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기보다는 오늘 팟캐스트에 조금 모시고 싶어서 추석 때 제품을 선택해 봤어요. 그게 출연료였다? 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감사하죠. 정말 이제 그 추석 때 선물은 사실은 굉장히 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그 추석 때 선물로 삼아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편집장님 드린 선물입니다. 누가 보면은 딱 한 상자 산 거 갖고선 다 이렇게 된 건 줄 알 수도 있겠어요. 서로 돌린 거 아니에요? 편집장님이 또 누구 주시고 뭐 이렇게? 여튼 저는 너무 이게 귀해서 추석 때 모인 가족들하고 나눠 먹었는데요. 저희 집안 식구들 중에서 먹는 거 갖고 심각해지는 건 저밖에 없거든요. 다들 오물오물 이게 뭘까 뭐 이런 표정으로 시작해갖고 처음 만나는 식감. 되게 고급스럽긴 한데 이거 좀 너무 좀 아쉽다. 뭐 이거 뭐 좀 이렇게 빵처럼 이렇게 좀 부피가 커서 좀 포만감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디저트류니까. 그러니까 다들 왠지 모르게 무릎 꿇고 그 자세를 잡고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있는데 저 혼자만 이걸 입속에다 넣고 눈을 지그시 감고 맛을 음미했던 거예요. 아니 이 맛은 요리왕 비룡 머릿속에서 뭐가 막 돌고 막 이런 촉감은 도대체 뭐지? 더욱더 말랑한 이 느낌은 뭐란 말인가 막 이러면서 막 저 혼자 막 감탄하고 막 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디저트들은 사실은 설탕을 얼마나 교묘하게 사용해서 사람의 혀와 감성까지도 이렇게 제어하느냐 그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요 기존의 디저트류랑 비교해서 보면 너무 심심해요 맛이 싱거워요. 그렇게 생각은 또 안 해봤네. 이거를 좀 좋게 표현하면 담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덜 달다. 담백하다 맛이 굉장히 미묘하게 없는 거죠. 네. 싱겁다고 하기에는 뭐 싱거운 건 아니고. 단맛은 나요. 네, 나긴 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맛을 음미한 수준이 높은 분들이나 이 연과를 먹어보고, 이거는 도대체 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거를 먹으면서 어린 시절 그 철없던 시절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부반장 여자애하고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요리형 편집장님 좀 그런 과거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막 되새기는 그러니까 맛을 음미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났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첫사랑이었나 봐요. 그때 그 아이의 뺨을 보는 듯한 느낌이 그 연과를 막는 과정 속에. 그러면 이걸 서로 주고받는 고객들끼리는 서로 미식가를 인증하는 거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선물용으로만 구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이게 맛있다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음식을 대하거나 뭔가를 먹을 때에도 굉장히 좀 맛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대부분 디저트류는 우리나라 음식은 보면 얼큰하거나 짜거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 입안에 있는 그런 얼큰함, 그 다음에 짠맛, 그리고 또 이제 입안에 있는 찝찝함을 덜어내기 위한 그런 유형의 디저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정식 집 가면 마지막에 식혜나 수정과가 나오거나 숭늉. 그리고 뭐 박상 종류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연과 같은 경우는 그것과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거 무슨 상상을 하시면서 만든 어떤 용도에 맞는 디저트로 만든 것일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 하나는 담백하다고 하면 너무 이제 약간 담백하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약간 심심할까봐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닭가슴살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탕 과정을 겪다 보니까 단맛이 베이스가 됐는데 근데 사실 아이러니하게 제가 단 걸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 입맛에 좀 맞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막 엄청 단 느낌을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마음에 들어야 고객에게 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아무리 재료를 좋은 거를 썼다고 한들 굉장히 달게 느껴지면 이게 건강한 디저트란 느낌은 사실 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단맛을 최대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 입맛에 맞게끔 좀 최대한 줄인 면이 있고 이제 그게 줄여야만 또 다른 재료 맛이 더 또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 맛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게 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많이 달지 않게 느끼게끔 만들까 그리고 이 곁들였을 때 곁들이는 음료를 많이 좀 해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거를 커피랑 드시면 커피는 사실 기본적으로 좀 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사실 무난하고 근데 차를 또 즐겨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섬세하시거든요. 그래서 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뭐랑 같이 잘 안 드세요. 차만 즐기고. 근데 그 정도 수준 아니더라도 그래도 차를 좀 종종 즐기시는 분들은 이걸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연과라는 게 뭔가 그 전통적인 부분에서 좀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뭐 전통적으로 뭐 고종 황제는 커피를 먹었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차를 즐겼을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제 나름대로 상상하기로는 차랑도 좀 궁합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실제로 실험 과정에서 이제 받은 피드백 중에 하나가 차랑 먹기에는 좀 달다 초기 버전이 그런 의견이 있었어서 그러면 계속 개선을 하신 거구나. 네, 이거는 이제 완전 초기에는 좀 많이 달았고 왜냐하면 캐러멜 제조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 제품을 좀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형태가 된 거죠. 그럼 주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하시는 분들이 이 연과를 즐기시나요? 저도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재구매하는 분들을 그냥 사실 연락을 따로 드려보진 않았지만 봤을 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선물용 제외한 간식용 디저트라 하더라도 가격대가 뭐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격대 수준은 아니어서 이제 그거를 뭐 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또 두 번째로는 좀 나눠 먹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좀 외부 사람들을 초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홈파티라든지 아니면 뭐 뭐 예를 들어서 다식 개념으로 다과회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뭔가 소셜 라이프를 그러니까 이거를 막 여러 개 사놓고 혼자 쟁겨놓고 그렇게 막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뭐 손님들이 오고 갈 때 이제 이걸 좀 다과처럼 내서 차나 커피랑 같이 드시는 분들이 좀 드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거잖아요. 겨울밤에 만화책 보면서 까먹는 제품은 아니고 약간 사과 모양이 있는 무슨 제품을 옆에 두고 인스타그램에 찍어서 올리면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나눠 먹는 분들이 주로 소비한다 이런 그런 거잖아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물론 만화책이랑 같이 먹긴 합니다만. 부럽다. 굉장히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맨날 짜투리 남은 걸로 막 이렇게 네, 먹고 합니다.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는데 네. 음료랑 어울린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술하고도 어울릴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그게 제가 제일 찾고 싶었던 포인트였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주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음주를 그냥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술이 약하다 보니까 술과의 페어링을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몇몇 이제 그 맛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몇 제품들은 술과의 페어링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와인 바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제가 뭐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유자 향이 있는데 유자 향은 좀 이렇게 유자 향 특성상 좀 화이트 와인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화이트 와인이 좀 깔끔하잖아요. 탄닌이 좀 적으니까. 이제 그래서 화이트 와인이나 아니면 스파클링, 그러니까 당도가 있는 와인이랑 궁합이 잘 맞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뭐 그리고 뭐 무화과 같은 경우는 좀 레드 와인이랑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취향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술과도 좀 어울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 질문하게 된 계기가 그 연과가 어쨌든 펼쳐놔도 양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와인하고 같이 나올 때 치즈하고 좀 햄이 이렇게 나오는 약간 펼쳐진 형태의 안주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 짚어주셨는 게 그 한 셰프님이 이제 그런 형태로 조금 이제 뭔가 매장에서 다뤄보고 싶다 얘기를 바로 그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플레이팅 치즈랑 어떤 이런 플레이팅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이제 술을 제가 알지 못하니까 그 편집장님 선물 드린 거를 생각해 본 거거든요. 편집장님은 굉장히 술을 좋아하셔서 많이 드시는 것보다 종류별로 맛을 보는 걸 이런 걸 좋아하셔서 아마 하실 말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술로는 같이 곁들여서 마셔보질 못했어요. 그럼 하나 더 사드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술과 함께 마셔보는 걸로. 여튼 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술을 좋아하는데 저번에 이제 선물 받았을 때는 양이 많지가 않아서 술이랑 곁들여 먹어볼 그게 없었고요. 제가 따로 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떤 술을 준비하시려고? 술보다는 술은 이제 편집장님께서 하시는 거고 연과랑 이제 그렇구나. 근데 연과를 이제 술이랑 어떻게 페어링을 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연과정 사장님 모셔놓고 술 갖고 오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좋은 것 같아요. 좀, 역지사지. 연과는 저희가 구매하고 권지공 대표님이 추천해주시는 페어링 주류를 한번 맞춰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 전통주도 요즘 굉장히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충주 가서도 충주 로컬 인사이트 트립인 충주에서도 그 다양한 주류가 나왔는데 전통주 중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탁주부터 청주까지 도수별로 다 있는 거예요. 청명주. 네, 청명주. 거기 술을 맛보면서 너무 그 술이 너무 좋아서요. 도수별로 나오는 게 맛이 다 달라요. 탁주일 때랑 청주일 때랑. 여기에 뭘 곁들여 먹으면 맛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연과도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술이 사실은 우리 옛날에 이제 흔히 술집에 가면 제일 많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화채나 황도 캔황도 아시죠? 달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도가 살짝 있는 거는 좀 드라이한 주류량은 궁합이 잘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청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드라이한 어떤 술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원래 당도가 있는 디저트랑은 좀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느낌이 와인바나 아니면 뭐 칵테일바에서 좀 고가형 안주로 나오는 그런 기분도 좀 드는데요. 그렇게 만나면 좀 색다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언제 한번 그렇게 저희가 한번 그렇게 저희 한번 디어에 만나볼까요? 바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언제 저희가 로컬 주류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한번 함께 일종의 그 뭐 비즈니스 파티 같은 것들을 해서요. 다 갖고 오셔서 맞춰 먹어 보면 술 하시는 분들은 또 술에 맞는 안주의 적합성을 잘 아실 거고. 포트럭 같은 거네요. 그쵸, 각자 그렇죠. 싸우는 느낌이네요. 그 배틀을 붙여 연가점 하루에서
연과를 몇 세트를 들고 와가지고 술이랑 페어링 해본다고 그러는데요. 이러면 서로 들고 오실지 몰라요. 우리 거랑 한번 맞춰보자.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괜찮은데요? 자리 만드시면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슬쩍 숨어가지고 한 잔씩 얻어 마시고 한 개씩 집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재밌는 기획이 나오면 나중에 편집장님 일이 많아지세요. 이러다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맨날 이러다가. 이번에 근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 게 지금 연과도 연과인데 이 최근에 스프레드 상품을 좀 개발을 했어요. 맞아요. 진짜 새로운 디저트 하시잖아요. 그 스프레드는 이제 어디 발라 먹는 제품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와인이나 이런 걸 드시는 분이 크래커에 이렇게 까나페처럼 이렇게 발라 먹을 수 있게끔 사실 만든 거라서 어떤 식품 위에 바르시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과자류 이게 크래커 같은 걸 위에 발라 먹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 식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발라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건데 이 사실 그 스프레드도 연과의 베이스입니다. 연과의 맛에서 좀 발전을 한 건데 왜냐하면 이제 고객분들 중에 좀 단 거를 그렇게 잘 못 드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연과 자체가 많이 달지 않은데 본인 입에 조금 달아서 이거를 이제 그런 크래커랑 같이 먹었는데 더 궁합이 잘 맞더라. 그래서 샌드 형태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을 주신 분이 있어요. 대만에 나온 누가 샌드 같은 느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언젠간 내가 샌드 형태처럼 만들어 볼까라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냥 샌드는 고객이 집에 갖고 있는 뭐 빵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로 하고 제가 그 베이스가 되는 이제 스프레드를 개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뭐 주류랑 먹기에는 이렇게 핑거푸드랑 나누기에는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로컬 주류하시는 사장님들 모아보죠. 그래서 로컬 술 파티 뭐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투자자를 모셔보겠습니다. 갑자기 투자자가 거기서 갑자기 왜 포트럭이니까 포트럭 각자 먹을 걸 각자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술을 투자하는 거군요. 현물 투자로. 아니요. 포트럭이니까 돈을 갖고 오셔야죠. 이게 트럭이 돈 트럭. 뭐 이상한 아재 개그가 됐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로컬에 계시는 분들이 계기가 없는데 이런 건 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네트워킹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비즈니스 아이템을 새로 발굴하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콘텐츠를 교환해 본다는 것도 콜라보레이션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겠네요. 그러네요. 전통주하고 그 연과하고 같이 세트로도 제품을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희는 왜 저희가 돈 벌 생각 안 하고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죠? 많이 써요 그냥. 네,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네, 며칠 후에 댄싱 사이드 이대로 대표님 오시면 이 얘기 한번 여쭤보고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한번 진짜 만들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로컬 트렌드 미디어잖아요. 로컬 얘기는 빠지면 안 되는데 저 좀 재밌는 기억이 있어서요. 제가 성수동 로컬 투어를 하루 종일 하고 권지공 대표님을 저녁 때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연히도 그 인더스트리얼 느낌이 가득한 어떤 장소에서 비슷한 류의 제품을 케이스가 너무 고급지고 마음에 들어서 사봤거든요. 근데 그 제품과 대표님의 제품을 비교하게 됐단 말이죠. 저희가 아무래도 중립을 지켜야 되는 미디어니까 어떤 게 우월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너무 지향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은 들어서 그때 만나 뵙고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어떤 제품이 있는데 전통적인 캐러멜을 좀 고급화시킨 제품이 있었고. 그 연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캐러멜 브랜드예요. 캐러멜 브랜드. 그래서 브랜드를 일부러 얘기를 안 하려고. 그렇죠. 잘못하면 저희가 뭐가 더 좋아요 1등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쭉 얘기를 하자면 성수동에 있는 브랜드인데 거긴 아마도 캐러멜에서 뭔가 극을 보시려고 하신 게 아닐까. 포장의 경험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포장의 질감도 좋아요. 손에 만지는 느낌도 좋고 이 물성을 따져서 결제하고 고객이 손에 잡는 느낌까지 설계를 했겠다 싶은데 아무래도 그걸 먹고 그 경험을 하고 저녁 때 권지공 대표님을 만났는데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캐러멜이 아니구나라는 건 확 왔거든요. 또 어떤 지향점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너무 갑자기 쉬운 얘기인 듯 하다가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커브 들어갔어요. 네. 과거의 연과점 하루는 이제 브랜드를 설명할 때 뭔가 전통을 재해석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오늘의 주제처럼. 네네네. 근데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좀 사실은 뭔가 먹거리에서는 특히 이런 간식 디저트류에서는 전통이 너무 작아요. 전통이란 시장이 뭐 한과가 전부다시피 하니까요. 그래서 재해석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뭐 다채로워지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꼭 전통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정의가 모호한 게 순대국집이 30년이 지나면 30년 전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6.25 이후에 뭐 1960년대 뭐 이렇게 그때 70년대에 그런 정권의 어떤 전통적인 과자를 재해석하면 전통을 재해석한 과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통이라는 의미가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전통은 왠지 뭔가 이제 뭐 신라, 조선 뭔가 이때부터 뭔가 이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게 전통인데 실제로 전통이라는 단어가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익숙함을 좀 재해석하는 걸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다는 의미잖아요. 어쨌든 뭐 오래됐고 뭐 어떤 경험에서건 옛날부터 해왔고 그러니까 익숙함을 좀 재해석하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재해석하는 범주를 넓히고 싶어요. 가령 이제 뭐 최근에 개발된 어떤 뭐 음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저희가 좀 디저트나 아니면 먹거리로 조금 더 재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예를 들어서 뭐 마카롱은 이렇게 예를 들어 마카롱을 만든다고 치면 제가 마카롱 안 하지만 마카롱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걸 조금 달리 재해석해서 만드는 게 연과점스러운 게 아닌가. 다르게 보기.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지향점을 전통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조금 더 넓은 범주로 익숙함이라는 카테고리를 좀 재해석하는 걸로 브랜드의 지향점은 갖고 있어요. 저희가 전통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모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전통조차도 재해석을 해버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서요. 익숙함의 재해석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야 정말 게스트 잘 모셨다 이런 생각만 드네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어떤 컨텐츠를 좀 정교하게 설계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뭔가 컨텐츠 소비를 많이 하세요. 완전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 왜 드리냐면 저희가 보통은 이제 많은 사례를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여쭤보면 예를 들면 편집장님도 약간 이런 어떤 컨텐츠 오타쿠 같은 말씀 많이 하시고 대표님도 어떤 여행이나 더 깊게 들어가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다른 분들도 그렇고요. 소비가 많으면 출력도 많다. 저는 약간 그런 모호한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컨슈머 개념이니까요. 프로슈머, 컨슈머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컨텐츠 소비자가 컨텐츠 생산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연가점 하루도 일종의 컨텐츠 생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F&B지만 F&B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컨텐츠일 수 있다. 그쵸. 지금 만드신 패키지 형태로 보면 컨텐츠거든요. 이게 사실 F&B라는 것도 컨텐츠죠. 그러니까 F&B라는 것도 결국에는 컨텐츠고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돌아가면 질문으로 컨텐츠 소비를 많이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만화책이요? 고교 시절부터 만화책 방에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취미가 영화 보는 거고 뭐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서부터는 넷플릭스 굉장히 즐겨 봤거든요. 그리고 여행을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전시회나 이런 것도 뭐 꾸준히 그냥 뭐 어느 작품인지 몰라도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아내와 같이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를 향유하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궁금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요즘에 어쨌든 비즈니스 영역이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자꾸 평가를 받거나 이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어떤 숫자를 보려고들 하시는데 물론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즘에 자꾸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콘텐츠를 소비를 많이 해본 사람의 삶을 알아야 어떤 비슷한 동등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과점 하루에 연과를 먹어보려면 아마도 대표님처럼 뭔가 콘텐츠를 좋아하는 분이 이 정교한 고객 경험과 옷을 입힌 듯한 포장과 이걸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소고기도 먹어본 분이 잘 먹는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짜장면 아는 맛. 네네. 지금은 서울에 계신데 어쨌든 저희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라 로컬이 꼭 지방 지역은 아니지만 혹시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본사를 옮기시거나 생산 공장을 바꾸시거나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사실 아직 미정이긴 하나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뭐 서울 출신은 아니기에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사는 거에 대한 그렇게 뭐 부담은 크게 없거든요. 다만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 연과점 하루를 꼭
서울에서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 때문에 그런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뭐 강원도 지역을 좀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이왕이면 뭐 그 처가가 서울 쪽이어서 이제 이왕이면 이렇게 막 제주나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멀고 이제 그 강원 정도면 뭐 운전해서 요즘은 고속도로 잘 돼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딩크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위급 상황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의료 시스템이 조금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이제 뭐 그 제가 그때 속초를 갔나 고성을 갔나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은 이제 속초에 있는 병원을 가지만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바로 원주로 이제 차를 몰고 달려야 되거든요. 뭐 강릉도 해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 병원이 원래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거기에 뭐 좀 몇 차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결 안 되면 바로 원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응급은 사실은 그 시간 응급이란 정의도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통상적으로 이제 뭐 시간 내에는 뭔가 처치해야 되는 게 응급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는 이제 응급 처치를 응급이 지난 상황에서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사실 그게 굉장히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 주셨는데 구체화하자면 아무래도 어린 아이의 경우에 정말로 시도 때도 없이 변화가 있고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사이에서 부모가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되니까 갑자기 새벽에 고열이 난다든지 나는 증상을 모르는데 어쨌든 무서우니까 아이를 안고 뛰어야 한다든지 하는 수많은 순간들을 계속해서 맞이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10대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제일 뭔가 그 연가점 하루를 다른 지역에서도 할 의향이 있냐고 했을 때 당연히 의향은 있고 뭐 안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그냥 작게나마 하더라도 좀 마음의 걱정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지역으로 연가점 하루를 모시려면 병원을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아니면 닥터 헬기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뭐 드론 택시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드론 택시가 그냥 이런 일반 그런 수송보다는 아마 이런 응급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꼭 이제 뭐 그 로컬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지역의 뭐 중소도시에서 지내는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좀 걱정할 법한 이야기일 거예요. 실제로 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서울에서 이제 그 다른 지역에 내려가서 사시는 분이 이제 뭐 응급실 때문에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래서 약간 뭐 서울로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던 경험이라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약간 로컬 전성시대의 희망 같은 걸 또 봤어요. 이게 약간 반대되는 얘기인데 어쩌면 병원 빼곤 대부분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귀촌한 청년들이 귀촌한 지역에서 서로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했는데 임신하면서 귀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나오게 된 케이스가 지금 대표님이 얘기한 케이스이기도 해요. 있구나. 네, 왜냐하면 아기를 갖는 것도 귀한데 갑자기 이제 밤에 산모가 무슨 이상이 생기면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데 산부인과가 없대요. 그렇죠. 네, 가려면 2시간 걸리고. 맞아요. 네네. 그러면 산모도 잃고 아기도 잃고 다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하고 정착한 곳이었지만 다 버리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타쿠거든요. 근데 최근 소식을 봤더니 사유리 씨가 혼자서 임신을 하시고 아이랑 같이 사는 계획을 해서 출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떤 결혼 파트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긴 하네요. 본의 아니게 연과 얘기하다가 로컬 술 얘기하다가 더 심각한 로컬 의료 문제까지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새롭게 창업을 하시면서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주, 업, 락까지 전부 다 이어지는 얘기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컬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은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남들이 보기엔 과감한 도전을 하셨지만 그 안에서도 약간 머뭇거림도 있고 고민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요,
일단은 연과가 궁중 요리였을 거다라고 상상하면은요 한양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예. 아, 한양. 궁이 있었던 곳은 한양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인심 더 쳐갖고 정조의 화성행궁까지 친다 하더라도 어떤 서울 수원 아래로 내려가시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연과니까요. 근데 이런 말씀을 최근에 들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이런 심사위원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드셔보시고는 이 잣 맛이 너무 맛있었대요. 잣 연과가 잣을 이렇게 간식으로 맛있게 만든 걸 처음 먹어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극찬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가평으로 가라. 이거는 가평 잣으로 만든 맛있는 제품 별로 없다. 근데 연과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는 가평의 명물이 되라. 안타깝다 조금. 분명히 좋은 의도로 주신 말씀이긴 한데 방금 전까지 우리가 가기 어려운 얘기했잖아요. 가평은 근데 경기랑 서울이랑 가깝죠. 아니 또 무화과 연과 드시고 맛있었다고 하시는 평론가가 나 무화과 본고장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명함으로 가라 하시겠죠. 조만간 바나나 제품 만들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로컬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 특산물. 그쵸. 결국에는 이제 연과도 거의 다른 지역의 특산물 위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사위원님께서 너무 인상 깊어서 지역 전략 자원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진짜 진지하게 그냥 가평군에 찾아가봐라. 거기서도 이런 이제 상품 개발이 필요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잣이 이제 가공식품으로서 어떤 뭔가 만들어진 형태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보통 위에 뭐 뿌리거나 죽을 써먹거나 이런 정도만 저희가 원재료로서는 유명한데. 거기에서 만든 사실 근데 뭐 저는 고향이 경주인데 황남빵이 유명하잖아요. 경주빵. 예, 그렇죠. 그럼 경주가 팥이 유명하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원재료가 유명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컨텐츠가 유명한 상품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가평은 원재료가 유명하니 거기서 컨텐츠로 한번 풀어보는 거 어떠냐 이런 제안을 주시긴 했습니다. 저 잣막걸리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고급스럽죠. 근데 저희가 다음번 녹음할 때 모시려고 그러면 정말 모시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온갖 지자체가 전략 자원으로 모셔가려고. 글쎄요. 그러면은 온갖 지자체가 모르게 이 방송을 폐기를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끼리 이메일로 돌려서 듣는 걸로 하죠. 열려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혹시 지역 로컬에 있는 청년 창업자 중에 연과 기술을 배워서 우리 지역의 그 로컬 푸드랑 결합시켜서 한번 상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럼 전수해 주실 용의가 있는 건지. 사실 공동 작업자인 저 아내랑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충분히 그냥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되게 어려운 기술일 거라고. 소셜 네트워크에 두 분이 올려주시는 내용을 항상 트래킹하거든요. 보통 도제식으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도망가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분위기가 나요. 팔이 아프다. 오늘도 고됐다.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런가요? 너무 약간 하소연을 많이 했나 보네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생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여건상 다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인 거지 그거를 공장제 기계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니크함이라든가 그 기울이게 된 정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과점 하루 한 군데만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 연과점 하루가 여러 군데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로컬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위험한 게 전수 창업받고 싶다는 식으로 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커다란 제과 회사 아들이었어. 뭐 이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되게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단계가 이게 저희 브랜드는 수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예요. 뭐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수제라는 제품에 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제품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주시는 늘 고객의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의미겠죠. 네, 그리고 뭐 저희 입장에서도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는 매출에도 한계가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제 항상 뭐 공장에서 만드냐 아니면 뭔가 늘려가냐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지금의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연과점 하루의 연과 선물 세트 지금의 형태의 선물 세트는 아마 더 조금 한정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월 생산량을 어차피 일정 수준 이상 생산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매월
예를 들면 가령 뭐 백상자 뭐 아니면 하루에 뭐 10상자 10상자 이렇게 오히려 조금 생각은 넘버링을 좀 할까 오히려 조금 왜냐하면 그걸 정말로 수공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먹거리지만 공예에 가까운 포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정말 그냥 기념품 관광 기념품 혹은 정말 선물을 하실 분들이 이제 하게끔 하고 오히려 좀 비즈니스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어떻게 생산량을 좀 늘려볼까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아예 전략을 조금 이제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상품을 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아직 뾰족한 뭐 답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고민스러운 시점.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되니까 좀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요.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대표님이 하시는 본인의 업이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컨텐츠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이제 변화구가 너무 약간 훅 들어오는데 확 돌렸어요 이번에. 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업태로 봤을 땐 제조업이지만 컨텐츠업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걸 풀어내는 방식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제조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경험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거 제품을 그냥 먹는다가 아니라 이걸 받아보고 열어보고 이걸 다 컨텐츠 이 경험을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컨텐츠로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제가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질문 드린 의도는 가끔 저희 방송을 투자자분들 듣고 계신다고 그래서 관심 좀 더 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연과점 하루에서 만드는 연과의 마이너 버전이 좀 나와서 저렴한 안주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혹시 그 아이스크림 통 아이스크림 형태로 떠먹는 걸 나오길 바라시는 그런 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껴안고 이렇게 마지막에 만화책 읽으면서 퍽퍽 퍼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의견이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비로컬이 더 많이 성장해서 연과점 하루 선물 세트를 그냥 만화책 보시면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정도의 빨리 성장해서 제 생각에는 그러려면 저희가 가서 기술을 전수받아서 이 안에다 공장을 차리고 저희가 먹기 위한 연과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노력해서 한 번에 10개를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디에어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통의 제의석이라는 주제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다채로운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업 비밀까지도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신 걸로 저희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을 수 있는 오늘도 종교 방송인가요? 이번엔 기독교로 갔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분명히 이 얘기를 들으면 연과점 하루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과연 이게 로컬 F&B인지 아니면 서울인데 이게 로컬이 맞는지 그리고 이것은 제조업인가 아니면 서비스업인가 이것은 콘텐츠 산업인가 이런 묘한 지점 가운데 있는 연과점 하루가 어떤 기업인지 어떤 로컬 크리에이터인지 아마 다 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도 해골물이군요. 여튼 뭐 일본으로 가서 더 먼 데로 안 가시고 한국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연과점 하루 권지공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